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을 맡고 있는 고배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 파트까지 넘어왔고 지난번에 이제 이 국적 또 외국인 이런 부분들 봤어요. 그래서 국적 같은 거 이주국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용들을 잘 좀 살펴두셔야 되는데 이 이중국적인 경우에는 그 이중국적이 다른 제3국으로부터 그 자국민이 피해를 보면 공동해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외교적 보호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외교적 보호권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이중국적 국가들 두 나라끼리 만약에 충돌이 된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나그란드 사건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독일인인데 동시에 약간 미국 사람 같은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익혀두셔야 되고. 근데 이제 외국인 같으면 입국의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출국의 자유는 있고요. 물론 이 입국의 자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국민은 외국인이 없는 거지. 출국의 자유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같은 거에서는 이제 외국인의 입국이나 출국 같은 것들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구급직을 중부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그런 파트도 잘 봐두셔야 되고. 근데 이제 강제 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자의적 출국을 시킨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이어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범죄인 인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또 보시고 거의 이걸 다 보시고 나면 좀 넘어가서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뭐 이런 걸 좀 보실 수도 있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보시죠. 뭐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이제 25번의 범죄인 인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미국 연방대법원은요, 이 마체인 사건,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알바레즈 마체인 사건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이게 잡아온 거거든요. 미국이 잡아온 건데 이럴 때 관할권을 사용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뭐 연방대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라는 조금 이제 이 공격적인 판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할 수는 그러니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알바레즈 마체인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경찰이 이 멕시코 사람을 잡아온 거거든요. 마약 사범을. 근데 이제 멕시코까지 가서 잡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가능하다라는 좀 미국 입장에서는 좀 자기 나라 입장에 대변하는 그런 미국 법원의 판결입니다. 뭐 ICJ 판결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새롭죠. 그러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9급 20년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거죠. 답은 1번일 가능성이 높은데 2번 보실게요. 유럽연합에 유럽 체포 영장 제도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범죄 특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를 특정해야지 인도해 달라고 하면 어떤 범죄니까 이제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호주의 조건상 그러니까 상대방의 지역, 그러니까 EU랑 어디 무슨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 뭐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이제 범죄인 인도 같은 게 가능할 텐데 이 상호주의 조건에서 어떻게 된다? 포괄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또는 포기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상대방도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뭐 완화를 한다면 이 유럽에서도 이걸 완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서유럽 국가들은 이 죄형법정주의나 아니면 이제 형사법적 원칙들이 강한 건데 이걸 완화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이 좋게 말하면 뭐 진일보, 나쁘게 말하면 조금 이제 약간 법 적용 자체를 약간 탄력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집단 살해, 제노사이드죠.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 범죄, 항공기 납치 같은 건 일종의 테러 범죄들 또는 이제 ICC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관련하는 여기까지는 이제 ICC에서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ICC 범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테러와 관련된 이런 성질들은 범죄인 인도와는 상관없이 정치범 불인도 원칙 이런 거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리 법도 이런 스타일이죠. 우리 이제 범죄 인도와 관련한 법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내법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에서도 이런 것들은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하는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 다 넘겨주는 형태로 기소 또는 인도가 가능한 형태로 돼 있죠. 맞는 지문입니다. 4번에 인도 또는 송환되어 사형이나 고문 이런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게 확실하게 예견된다 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건 임의적 거부 사유로 만들어 놓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뭐
여기 뒤에 보시게 되겠지만 가장 이 범죄 인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절대적 사유냐, 절대적 즉 인도 거부 사유냐, 아니면 임의적 인도 거부 사유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 알바레즈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뭐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뭐 장담할 수 없지만 기출이 된 이상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 막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범죄인 인도 조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서 멕시코와 관련해서는 자국의 경찰이 마약 단속국에 함부로 잡아온 사람에 대해서도 미국이 재판을 하겠다 뭐 이런 판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만들어졌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